사실을 말하면 삐라르 사제는 줄리앙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체크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처럼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상에 관여하는 데 대해 종교적인 견지에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전히 무뚝뚝하게 마치 괴로운 의무라도 수행하고 있는 듯한 투로 사제는 계속했다. 그리고 자넨 라몰 후작 부인도 뵙지 않으면 안 되네. 키가 큰 금발의 부인인데 신앙심이 깊고 기품도 있지. 다시 없이 은근한 분이시지만 요컨대 분별이 없는 인물이야. 귀족적인 편견으로 유명한 쇼너 공작의 딸인 만큼 그런 신분의 기부인들 성격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를 압축한 것 같은 사람이야. 그것도 한껏 강조하여 부각시킨 것 같은 사람일세. 그 부인은 십자군에 출정한 조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인간으로서 볼 것이 없다는 태도를 태연히 얼굴에 비치네. 돈 문제 같은 데에는 관심이 없어. 어떤가 놀랐나. 여긴 시골과는 다르다네. 머지않아 자네도 부인의 살롱에서 대귀족들이 묘하게 친근스런 말투로 왕공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 라몰 부인만은 왕공이라든가 특히 여왕에 대한 말을 입에 올릴 때에는 경의를 표하는 나머지 반드시 목소리를 푹 낮춘다네. 그 사람 앞에서는 필립 2세나 헨리 8세가 잔혹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 하여간 그들은 국왕이었으며 따라서 모든 시대를 통해 만인으로부터 존경받을 권리가 있고 더구나 자네나 나처럼 태생이 비천한 인간으로부터는 존경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나 우리들은 성직자야. 부인은 자네도 성직자로 취급할 테니까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자신의 구제에 필요한 인물로 보는 셈이지.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파리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줄리앙은 말했다. 떠나도 좋겠지. 그러나 잊어선 안 될 일이 하나 있어. 우리처럼 성직자의 옷을 입는 자에게 있어선 대귀족의 줄을 잡지 않는 한 출세의 길은 없다는 거야. 자네의 성격 중에는 무엇인가, 적어도 나로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숨어 있어. 그 무엇인가 때문에 자넨 출세를 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박해를 받네. 자네의 경우 그 중간은 없단 말이야. 알겠나?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네. 자네에게 말을 걸어줘도 자네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눈에도 훤해. 이러한 사교적인 풍토에서는 자네 같은 인물은 남의 존경을 얻지 못하는 한 반드시 불행한 변을 당할 것이 틀림없어. 라몰 후작이 이번과 같은 생각을 해주지 않았다면 자네는 보장송에서 어떤 변을 당했을 것 같은가. 언젠가 자네도 후작이 자네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었는지 알게 될 때가 올 걸세. 그때가 되면 자네가 인간인 이상 후작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생각을 품게 되겠지. 자네보다 학식이 많은 성직자이면서도 미사 헌금의 15수나 솔본너의 강론으로 얻을 수 있는 10수만에 의지하여 이 파리에서 몇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지난해 겨울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뒤바 추기경의 젊을 때의 얘기를 해 주었었지. 그 얘기를 상기해보게. 제 아무리 자만심이 강하더라도 설마 자네에게 자신에게 그 사나이 이상의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겠지. 가령 이 나만 하더라도 본래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실은 평범한 인간이고 그 신학교에서 평생을 끝마칠 작정이었지. 좀 어리석은 얘기지만 그 신학교에 진심으로 애착을 가졌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말일세. 면직 당할 것 같은 눈치라서 내가 사표를 냈지. 그런데 그때 나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는가? 글쎄 꼭 520프랑이었네. 친구도 없고 불과 두세 사람 친지가 있었을 뿐이었지.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라몰 씨가 그런 궁한 상태에서 도와주셨네. 그분의 한마디로 나에게 사제직이 돌아온 셈이야. 교구의 신자는 유복한 사람들 뿐이고 비천한 악습 같은 것에는 물들어 있지 않다. 수입도 내가 황송할 만큼 많아. 즉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비하면 아주 엉뚱하게 많아. 무척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이건 자네의 경솔한 짓을 막기 위해서야. 한마디만 더. 난처한 일이지만 나는 화를 곧잘 낸다. 앞으로 자네와 나와는 얘기를 못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만일 후작 부인의 거만한 태도나 아들의 짓궂은 짓으로 아무래도 이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되면 어디라도 좋으니까 파리에서 30리가량 떨어진 신학교로 가서 학업을 끝마치는 것이 좋을 걸세. 그것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문명도 진보되어 있고 부정도 적으니. 그리고 하고 삐라르 사제는 여기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덧붙였다. 사실을 말한다면 파리의 신문이 가까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 소포군들도 내심 두려워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지. 만약 이대로 서로 사이좋게 어울려 갈 수 있다면 자네가 후작집이 싫어질 경우 내 보좌 신부로 해주지. 그리고 그 사제직에서 얻게 되는 수입을 자네와 절반씩 나누기로 하겠어. 나로서도 그것이 당연한 의무고 더구나 하고 삐라르 사제는 줄리앙이 감사하는 것을 막으면서 말했다. 보장송에서 자네가 보여준 후의를 생각하면 더욱 그래. 520프랑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한 푼도 없었더라면 자네가 제한한 도움을 받게 되었을지도 몰라. 삐라르 사제의 말에는 이미 평상시 같은 그놈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으나 줄리앙은 눈에 눈물이 솟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스승의 품속으로 뛰어들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가능한 한 사나이다운 태도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끝내 사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장 큰 불행 중의 하나였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운명의 우연을 원망하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저희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 하고 사제는 멋쩍어 하면서 그때 마침 신학교의 교장다운 문구를 생각해내고 말했다. 절대로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 알겠나? 반드시 신의 섭리라고 하게. 역마차가 멈추었다. 마부가 커다란 문에 붙은 노쇠로 만든 노크를 쥐었다. 그곳이 라몰 저택이었다. 통행인들도 잘 알 수 있도록
그야말로 문 위의 커다란 흙대리 속에 뚜렷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시됨이 줄리앙의 비위에 거슬렸다. 귀족들은 그처럼 과격혁명파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귀족들의 눈에는 어느 집의 담장 안에도 로베스피에르나 형장으로 가는 수레의 환영이 보인단 말이야. 우리들이 볼 때는 우스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인데 그런데도 이렇듯이 당당히 문패를 내걸다니 묘한 일이로군.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폭도는 이내 알아버릴 텐데 마치 약탈이라도 해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줄리앙은 이런 생각을 삐라르 사제에게 말했다. 딱한 생각이로군. 그러다가 머지않아서 내 보좌 신부로 데려와야겠는데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다니.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줄리앙은 말했다. 문지기의 엄숙한 태도, 그보다도 손질이 잘된 가운데 정원의 경치가 줄리앙을 완전히 감탄시켜버렸다. 햇볕이 아름다웠다. 정말 멋있는 건물이로군요. 하고 줄리앙은 사제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건축이라는 것은 볼테르가 세상을 떠날 무렵 세워진 생제르맹에서는 그다지 진기하지 않은 평범한 정문을 가진 저택이었던 것이다. 유행이라든가 미라든가 그처럼 외면당한 시대는 또 없으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